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보통 간이 안 좋을 때 지방간, 간경변, 간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쵸. 지방간 하면 연상되는 게 술이에요. 그쵸. 제일 흔하니까 원인이. 예.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. 지방간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달라진 것 같은데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지방간,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. 살찐 거지 한마디로. 복부 지방 중에서 내장에 지방이 쌓여가는데 간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 이제 복막에도 많이 쌓여요. 이걸 이제 전체를 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,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게 성인병의 근원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간에 많이 쌓여서 간이 노랗게 변하는 걸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. 중증도, 중등도, 경도 이렇게 있는데,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를 많이 해서 알코올이 칼로리가 높거든요. 그게 간에 자꾸 축적돼서 생기는 게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지방간의 원인이고요. 그러면 간에 살찌는 게 알코올만 원인이 될까요?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면 다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칼로리는 높은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, 밀가루, 탄수화물 계통이 칼로리를 엄청 많이 먹어도 아주 정제돼서 농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우리 면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. 굉장히 칼로리는 높지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탄수화물, 특히 정제당이라는 거는 과일 같은 건 정제된 게 아니죠. 자연에서 따서 그냥 먹는 거지만, 그걸 뭐 예를 들어 갈아서 음료수로 만들었거나 아이스크림, 인공당을 첨가했거나 이런 인공당을 많이 드셨을 때, 그리고 면 같은 것도 자연 공유가 그대로가 아니고 빻아서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면으로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소화가 빨리 되거든요.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단순 탄수화물, 단순 당 같은 거를 섭취를 많이 해도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. 프랑스의 음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. 푸아그라라고. 오리 지방간 요리거든요. 그래서 오리한테 입에다가 막 곡류를 엄청 밀어 넣는 거예요. 억지로. 그러면 걔네들이 지방간이 생겨요. 이 사람한테도 똑같은 게 이제 지방간이죠. 알코올 다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, 그리고 단순 당, 첨가당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 때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시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원인과 관리 방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너무 쉽죠. 그런 걸 덜 드시면 돼요.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드시는 걸 좀 피하셔야 되고, 음료수, 과자, 아이스크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 있죠? 그런 거랑 면류 같이 빻아서 만든 음식들, 그래서 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. 야채 같은 것도 그냥 올리브유 같은 걸로 좀 볶아서 드신다든지, 생선 요리, 쌀도 갈아서 먹지 말고 떡으로 빻아서 먹지 말고 그냥 쌀 그대로, 뭐 잡곡 같은 것도 그대로 빻으면 소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. 그러면 인슐린 나오는데, 인슐린은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.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.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을 쌓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서 간에도 많이 쌓인단 말이죠. 항상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그게 정제돼서 빠진 음식들, 단순하게 그냥 당분, 물엿, 설탕,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,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적절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방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결론은 운동도 잘 하고, 네, 먹는 그렇죠. 거 잘 먹고, 네. 최대한 자연식으로. 네, 그래서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, 똑같은 칼로리를 드시되 정제돼서 만들어진 음식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조금 조리한 거냐, 요 차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우선 관리하시고, 그 이외로 운동을 좀 더 하신다든지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방간에 걸리면 최악의 상황이 좀 궁금해요.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. 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부작용이 많아요. 간 경화로 간다든지 간암 발생률이 훨씬 높은데,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간에 비해서 위험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더라도 간 수치나 당뇨, 고지혈,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없는, 합병증이 없는 지방간 상태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지방간, 아직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지방간. 근데 피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체중이고 똑같은 지방간인데도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, 혈당도 올라가 있고, 혈압도 올라가 있고, 콜레스테롤도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은 보통 근육량이 되게 없고 체질적으로 대사가 잘 안 돼서 몸에 버퍼가 별로 없는 분들이야. 그러니까 병이 쉽게 생기는 분들, 같은 상황에서. 그런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피 검사를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합병증이 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장기간 시간이 흐를수록 간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, 즉 간 경화라는 건 결국 간 세포가 자꾸 염증 때문에 파괴됐다 회복됐다 파괴됐다 회복됐다 하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려면 피검사에서 간 수치나 당뇨 이런 성인병이 동반돼 있지 않은지가 중요하고, 동반되기 시작했다면 적극적인 관리,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당을 피하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단순 지방간에서 그 다음 지방간염이 되고, 그 다음 이게 오래되면 간 경화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, 간 경화가 생기면 또 일반인보다 거의 10배가량 간암이 많이 생기고,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염, 간 경화,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
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